공업사든지 카센터를 갈 때는 정말 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요번 케이스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한 보름 전,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한 20일, 대략 2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석 하체 쪽 여기서 이제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좀 심해지면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행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조금씩 그 증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차를 하거나 후진을 할 때 그 조인트라는 부품이 나가게 되면 이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뚝뚝뚝뚝뚝 하고 요런 소리가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운전하는데 이제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주행을 하고 출발을 하거나 이제 정차를 할 때 이런 소리가 또 나게 되고, 너무 성가신 상황이 이제 듣기가 좀 거슬리니까 수리를 해야겠노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처에 가서 이제 증상을 확인을 했더니, 일단 차근차근히 하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저희 그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의정부에 있는 처음에 이니셔지 영어 5로 시작하는 이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소개를 받고. 일단 그쪽에서도 어퍼암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퍼라는 거는 쇼바 옆쪽에 이제 붙어 있는 부품이긴 한데, 차량의 이제 상하를 잡아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 부품인데, 요게 이제 유격이 좀 있다 해서 이걸 갈면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업체 또한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가 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부품값이 좀 많이 비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유튜브 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고객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배제. 저희 그 거래처 중에 세차하고 정비를 같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어퍼암을 갈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유격이 좀 있으니 갈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다행히 이쪽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오면 수리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맡기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찾아갔죠. 근데 집을 가다 보니까 소리가 그대로 똑같이 나는 거예요.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다음날 찾아갔죠. 다시 찾아갔더니 다른 건 둘째 치는데 그 대표 말고 밑에 있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용을 거의 60만 원 돈을 지불했는데 증상은 달라진 게 없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 안 될 것 같아갖고 대표라는 분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도 어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 쇼바 위에 이제 마운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걸 갈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은 부품 준비해서 교체를 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또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겠죠. 저녁에 딱 갔는데 안 돼 있어요. 교체는 했어요. 교체는 했는데 차량 증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스트레스가 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용들을 지불을 하는데 증상은 나아지는 게 없고, 조향을 잡아주는 부품 중에 타이로드 엔드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의심만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그럼 갈자.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일단 어쨌든 갈자 그러면.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잡히는 게 없고 계속 수리만 하게 된 케이스가 돼버린 꼴이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저는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차에 대해서 지금껏 정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케이스에 너무 정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BMW 520 타면서 제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신 얘기가 오무 쪽에 의심이 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의심은 계속돼요. 계속 의심되고 오무 쪽에 의심이 되니 오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오무라는 것 자체가, 오무 기어가 좀 비쌉니다.
특히나 이제 오이공디 같은 경우에 정품을 쓰게 되면은 뭐 한 3, 400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품, 뭐 애프터 제품을 쓴다 해도 부품값만 한 120만 원 돈 가량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은 지금껏 들어간 게 대략 12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부품값만 120만 원, 뭐 공인비 하면 한 150만 원, 170만 원 하겠죠. 이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저기 그 시흥 쪽에 오무기아를 수리를 해주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다 해서 120만 원, 공인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지난주 월요일 날 탁송으로 제 차를 보내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집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부품이라든지 그 수리 비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겠다 싶어갖고 그쪽으로 탁송으로 보내기로 예약을 했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그 형 중에 한 분이 그 의정부에 있는 을지병원 옆에 ES 모터스라고 있어요. 이게 크지도 않고 그냥 되게 소소하게 이제 수리를 하는 그런 공업사가 있습니다. 주로 수입차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업체가 꽤 손을 잘 본다고 속눈썹 치고 한번 더 가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월요일날 가는 거, 시흥 가는 걸 취소를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그 사장님 대표라는 분이 이제 시운전을 했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라고요, 이거 가라고요, 이것도 가라고요. 대략 1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시흥으로 오무 때문에 시흥으로 보내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시운전을 잠깐 딱 해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세요. 이거 오무 소리 절대 아니에요. 왜 이걸 오무라고 얘기를 했지? 띄운 다음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이 차 사고 났었어요? 아니요, 사고 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앞에 이 멤버 쪽에 수리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근데 왜 볼트가 빠져 있어요? 이 멤버라고 이제 차량을 잡아주는 그 멤버가 볼트가 있는데, 앞쪽에 2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뒤쪽에 2개가 있는데, 운전석 쪽 앞쪽에 왼쪽 부분에 이 볼트가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 요거를 앞으로 옮기고 시운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행을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소리 1도 안 나요. 너무 깨끗하게 차량에 그 잡소리도 없고 뚝뚝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고, 결국은 5만 원에 수리했어요. 그 부품 볼트 하나 주문해갖고 껴주고 자기가 체크를 해주는 그 비용으로 해서 5만 원. 그 5만 원에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요 볼트 하나 때문에 120만 원이라는 돈 들여갖고 굳이 갈지 않아도 되는 제 부품들을 다 싹 갈아버린 케이스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를 안 가고 오무기아 집에 차량 보냈다라면, 물론 이제 오무를 수리하려면 멤버 쪽도 분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잡히긴 잡혔을 텐데 120만 원 돈 가량이 이미 나갔겠죠.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 정비소 공업사가 의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가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정비사의 몫인데, 어떻게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갈아보고 저거 갈아보고 이거 갈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은 매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차량을 맡기는 소비자 입장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되고, 너무한다라는 거예요. 정비소, 차량을 정비를 하고 안 좋은 것을 수리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정비 업체들이 많이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상을 정확히 집어서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공업사 가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부는 소리가 나면 다 털어야 된다. 그럼 그게 꼭 정비사입니까? 그냥 교체하면 되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공업사 하나 잘못 가가지고 쓸데없는 돈 120만 돈 날라갔고, 시간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정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머니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끔. 공업사람,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거를 대변해주고 수리해주고 돈을 받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정비사 분들인데, 모조리를 이렇게 싹 갈아버릴 것 같으면은 정비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5만 원에, 말 그대로 5만 원의 행복이에요. 5만 원의 행복. 120만 원 돈이 들어갔지만 그 5만 원으로
전체 수리가 다 완료가 됐다라는 것, 그 하나가 정말 그 사이다, 고구마 한참 먹고 이게 목매인 상태에서 사이다 먹고 속이 뻥 뚫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정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비를 하려면 증상이라는 것들은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적게 해주게끔 하면서 극대화시켜서 정비를 해주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싶은데 대부분의 공업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 경험은 하지 말아야 될 경험을 하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냥 저 혼자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어퍼함 됐든 로우함 됐든 활대링크도 갈았어요. 다 활대링크가 됐든 한 번쯤은 나중에 교환을 할 거 미리 교환했다, 이렇게 지금 위안을 스스로 하고는 있는데, 억울한 건 사실이에요. 뭐 중고차 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딜러도 딜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차량은 스스로 체크를 해주고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차를 권해주는, 이게 이제 딜러의 몫이잖아요. 딜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공업사 또한 정말 잘 가야 된다라는 거를 요번에 새삼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된 경우라서 좀 강조를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업사 가실 때 좀 꼼꼼하게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분들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눈탱이 매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믿고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니까. 다시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